안녕하십니까. 아침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현재 하늘은 옅은 구름이 끼어있고 곧 비가 올 그런 태세입니다. 여의도 국회와 정당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 난기류, 얕은 구름이 계속 끼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7월 15일부터 개청이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는 개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공수처 출발을 저지해야 된다. 국회 안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이를 결사 저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수처는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된 유령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연히 그 법은 원천 무효이고, 원천 무효인 법에 의한 공수처 설치는 결단코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울산 선거 부정 게이트, 조국 사태 등 기타 지금 안 알려지고 그러나 광범하게 늘려져 있는 여러 부정 비리 사건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현재의 윤석열 검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을 피해서 피난처로서 공수처가 이들에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공수처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 정권 실세와 반대편에서 이런 야당 의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공수처의 칼날 위에 세워서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효과를 거두어 가지고 이들을 순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아주 고분고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수처의 권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선거 부정사건 등의 구체적 피의자로 사실상 적시되어 있는 것, 이것을 피하고 퇴임 후에도 그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재 정권 실세들이 기도하는 대로 장기 집권의 고속도로를 닦는 도구로서 공수처법, 이것은 결국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유해주의를 파탄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결사코 제1야당이 저지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 공수처가 발족할 수 있도록 국회가 후속 조치를 빨리 해달라 하는 촉구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빨리빨리 임명해서 7월 15일 개청이 가능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의 고위 비서관, 장차관, 판사, 검사, 예비역 장성 및 현역 장성 등이 그 수사 대상으로 약 8,000명이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권한은 헌법을 초월해서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에게만 사법사정기관의 최종 수사권의 종착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검사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공수처 검사가 구속 청구권, 기소권, 공판 유지권까지 다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건 공수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헌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공수처 검사의 권한 행사를 합헌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을 언제든지 수시로 수사를 중단하고 이송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공수처가 발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후속 수사가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13명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40번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그 꼭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송명령을 내려서 추가 수사를 없애버리고 기왕에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판 유지를 하면서
공수처 검사가 사실상 직무 해태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죄를 공수처 검사가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이고, 조국 사건 수사도 전부 공수처로 이송 명령을 내게 될 것이고, 최근에 라임 사건에 그 안에 엄청난 현직 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되어 있는 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지 마라, 공수처로 이관해서 다 뭉개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시세들을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고속도로를 닦는 도구로서 이 공수처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해갖고,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입장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요. 안 죽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의 검찰 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포괄적 지휘권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고, 또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검찰권은 실제로 통제기관이 있기 마련인데, 공수처는 통제기관이 없어요. 공수처장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에게 뭐 명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휘체계에 있어서 완전히 독자적 기관인데, 이게 함정입니다. 공수처장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놔놓고 그냥 사인하는 대로 그들의 편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작년 3월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률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제1야당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인데, 간단한 프린트물이라도 만들어가 대학 곳곳에, 사람 곳곳에 만난 다음에 가가지고 설득하고 이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은 훼손되고 이해주의는 말살된다 하는 것을 설득하고 선전하라고 그랬지요. 그 많은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받는 정당 운영자금 다 어디다 쓰고 그거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년 10월 3일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이는 당군 이래 최대 인파, 문재인 아웃, 문재인 탄핵, 그것도 올라타지를 못하고, 그거에 올라타서 이 공수처법이 이렇게 악법이라고 하는 거, 국민 설득이 실패해가지고 국민의 일부는 말이지, 검찰의 횡포가 있으니 공수처법을 만들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이런 착시 현상과 정권 실세들의 엉뚱한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의 제1야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당사자끼리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하자 그러면 박수치기 마련이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지금 올라타 있다고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이 정권이 어떻게 악용 선전했다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가운데 대통령이 나와 가족,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 아주 그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2014년 3월에 박근혜 정권 때에 특별감찰관 법이 통과돼 가지고 초대 감찰관에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고위 비서관들에 대해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 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이 결국 사표를 냈고,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 공석이 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 제도를 내팽개치고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명백한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소 좀 격앙된 아마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3월달 이후에 대통령 권력 실세들은 살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을 만든다, 그건 뭐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위헌이며
장기 집권의 고속도로를 닦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면피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제1야당이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느냐 하는데 제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공수처법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실세들 그 사람들이라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제1야당이 왜 이 꼴이냐 이게 왜 이 꼴이냐 이게 거기에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들에게는 참 부담이 될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재선 3선 의원 등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까지 포함해서 108명 그 의원들은 결국은 뭘 선서했습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파사 현정한다. 불의한 권력에는 내가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이거 약속하고 그래서 공천 받는 것도 아주 어렵사리 받았고 본선에서도 다 어렵사리 국회의원 되었으니까 그 미련이 있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조선 의원들은 제가 국회 그만둘 때보다도 더 널찍하고 더 화려한 의원실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면 천하가 아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모든 기득권, 거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혜택 이걸 다 뿌리치고 적어도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위해주의를 말살하고 결국 우리는 전두환 정권 아래 순치되고 길들여진 제1야당 민한당 꼴이 될 수밖에 없고 배지나 달고 다니면서 세비나 타먹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당선되고 임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해서 이 나라의 상권분리도 바로 세우고 위해주의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소임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 4선 다선 의원들, 미래통합당을 실제로 이끌고 오는 분들 공수처법 저지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의원직을 걸고 나서야 합니다.